시험 끝나니까 막 죽을 것 같아요. 죽을 것 같아 막 저는. 지금 올해 여름도 23회도 챙겨야 되는데 22회들 또 취업 지원센터까지 맡아 있었고 막 신시야 뭐 취업 준비 어떻게 했냐 계속 전화 오지. 또 이제 기본서 갖고 다음 주에 또 다다음 주에 또 수업 나가잖아. 기본서 출판사 전화 오지. 못 살겠어요. 못 살겠어. 응?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제가. 자, 120페이지입니다. 자, 앞 시간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누구의 관리가 이루어진다 했어요? 사업체 관리. 그럼 사업체는 어떻게 관리할 건지 그 관리 내역을 보는 겁니다. 사업체 관리 기한이 있답니다. 이건 앞에서 봤던 거죠.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건설한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 얼마가 입주할 때까지 관리하는 거다. 가반수. 이건 엄청 중요한 점이냐. 자, 가반수까지 관리할 때는 관리상 의무가 발생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리계약을 체결하랍니다. 여기서 관리계약은 무슨 얘기냐? 사업체가 관리한다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관리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다는 계약을 체결하는 거야. 그걸 관리계약이라 하는 겁니다. 자, 사업주체는 입주 예정자의 과반수가 입주할 때까지 공동주택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입주 예정자와 관리계약을 체결하며, 자, 누구와 관리계약 체결하? 입주 예정자와 체결한 거야. 자, 그럼 입주자 등이라 표현한 게 아니라 입주 예정자라 했죠. 그럼 여러분들 분양 아파트 입주할 때 잔금 납부하죠. 납부고, 자, 열쇠 받으러 관리사무소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관리사무소 직원이 이만큼 서류 뭉치를 내놓고 사인이나 도장 찍어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게 관리계약이야. 내가 앞으로 이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체결한 거야. 그럼 열쇠 받으러 오신 분하고 체결한 거죠. 그럼 열쇠 받으러 왔다는 것은 입주하기 전이다, 입주된 후다. 입주 전이니까 그걸 입주 예정자 표현한 거야. 입주가 되면 그때부터 입주자와 사용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입주 예정자와 무엇을 체결하고 관리계약을 체결하고 그 관리계약에 따라 관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사업체도 관료무 인계 전엔 관리처에서 관리한 자가 되는 거야. 그때 돈이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돈이 들어가지. 그렇다고 사업체가 지돈 갖고 관리해 주는 게 아니에요. 사업체가 지돈 갖고 관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관리비 갖고 집행해야 돼. 그래서 관리비를 집행하기 위해서 관리비 예침을 징수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징수할 수다? 관리비 예치금. 근데 제가 관리비를 하지 않고 관리비 예침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리비 예침하고 관리비는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엄연히 다릅니다. 지금부터 간단하게 회계개정 분류하고 할 거예요.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회계할래서 배울 거지만, 자, 관리비 예치금이 있고 관리비가 있습니다. 자, 공주법에서는 무엇을 관리비 예치금을 할 거냐? 자, 관리비 예치금이란 공동주택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다 합니다. 공용 부분의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관리비 예치금. 자, 관리비란 건 무엇이냐? 얘는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관리비라는 거야. 공동주택의 유지,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비용을 무엇이란다? 관리비.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 예침하고 관리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회계 원리 시간에 그 개정 과목이 크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으로 구분하고 있죠. 비용으로 하잖아요. 이때 우리가 실무에 갔을 땐 이 관리비 예치금은요. 예치금은 자본 계정이나 또는 얘는 부채 계정을 이용합니다. 무엇을 이용한다? 자본이나 부채 계정을 이용하고, 얘는 누가 부담할 거냐? 소유자가 부담해. 누가 부담이다? 소유자. 그럼 사용자 부담한다는다. 부담하지 않습니다. 사용자 부담한다는다. 저 소유자 부담한다겠어요. 그러면 사용자 부담하지 않는다는 뜻이야. 자, 그러면 관리비는 얘는 비용 계정이야. 무슨 계정이다? 비용이고, 얘는 입주자 등이 부담합니다. 그럼 사용자도 부담한다는다. 부담해야 되는 거야. 얘는 비용수 없어지는 거야. 근데 자본과 부채는 없어져 안 없어져? 없어지고 얘는 영수로 이월돼 가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자, 원칙적으로 여러분들이 5월달 관리할 땐 5월달 관리비를 갖고 관리를 해줘야 돼. 몇 월달? 근데 왜 이 발생주의니까. 오케이? 근데 5월달 관리비는 5월달이 끝나고 6월달에 정산을 봐서 6월달에 부과하는 거야. 5월달 관리비는 5월달에 부과하는 게 아니에요. 5월달이 끝나고 나서 정산을 본 후에 6월달에 부과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러면 5월달에 실제로는 관리비가 있어 없어요? 없는 거야. 그러면 일단 관리비 예침을 미리 징수해서 관리비 예침하고 5월달에 집행을 해버리는 거야.
관리비 해침 뭐를 집행하는 거예요. 그럼 5월달에 이제 관리비 해침이 일정 금액이 없어졌지. 그럼 6월달에 5월달 관리비를 징수해서 거기다 다시 채워넣는 거지. 그러니까 관리비 해침은 계속 순환돼서 넘어가는 돈이고 관리비로서 없어지는 겁니다. 이해했죠? 그래서 얘는 누가 부담하는 거다? 소유자 부담해. 그러니까 소유자 부담이니까 나중에 소유자가 소유권을 상실해서 이사 가잖아. 그때 돌려준다 안 돌려준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부채 계정이 되는 거지. 나중에 돌려줘야 되는 거니까. 만약에 20만 원을 소유자부터 징수했어. 그럼 20만 원 나중에 돌려줘야 안 돌려줘야 돼? 얘는 없어지는 게 아니니까 돌려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선 부채가 될 수도 있어. 또 얘는 투자 목적서 나중에 주주는 자본을 찾아갈 수 있어 없어? 찾아갈 수 있으니까 이걸 또 자본 계정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편하게 자본이나 부채 계정 하나 선택해 사용하면 되는 거야. 그러면 비용은 없어지는 거지. 없어지잖아. 그럼 이것도 기억해야 돼요. 이 관리비는 이제 앞으로 관리비 예치금하고 관리비는 엄연히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자, 그러면 관리비는 누구 부담하에? 입자 등 부담하에. 이것은 비용이잖아. 누가 사용한 비용이냐? 관리 주체가 사용한 비용이야. 누가 사용한 비용이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 그럼 관리처가 사용하지 않는 비용은 관리비도 아니다. 아닙니다. 입주자 등 부담하에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만 관리비지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이 아닌 건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그동안 머릿속에 있던 거 다 버려야 돼요. 자, 여기 아파트 사실. 자,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 지급합니다.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 지급해야 돼. 관리비다 관리비다 아니다? 관리비죠. 누가 사용하는 거니까. 입주자 대피가 사용하기 때문에 제가 분명히 관리비는 누가 사용한 비용을 했어? 관리처.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는 누가 이용하는 겁니까? 입주자 대피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는 누가 사용한 비용이야? 아니 관리비는 제가 관리처가 사용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는 누가 사용하는 경비야? 입주자 대피가 사는 경비잖아요. 관리비도 아니다. 아니다. 아니 제가 분명히 관리비는 누가 사용한다고 그랬어요? 관리처가 시키는 비용만 관리비야. 근데 입주자 대피 운영경비는 누가 운영할 때 사용하겠다는 얘기야? 입주자 대피가 운영할 때 사용한다는 뜻이잖아요. 관리비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 그렇게 보세요? 예? 관리비 아니에요. 그건 입대위가 사용하는 거잖아. 그건 상료로 분류돼 버려. 관리비 아니에요. 자, 승강기 운행할 때 전기료 발생하죠. 공용전기료야 공동전기료. 관리비다 관리비가 아니다? 관리비죠. 근데 볼까요? 승강기 누가 타고 다녔어? 입주자 등이 타고 다녔지? 그럼 승강기 전기는 누가 발생시킨 겁니까? 입주자 등이 발생했지? 관리비 아닙니다. 관리비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관리비는 누가 발생시킨 비용이라 했어? 관리처잖아. 근데 승강기 운행 전기료는 누가 발생시킨 거야? 입주자 등이 발생시킨 거잖아. 관리비 아닙니다. 그냥 상류로 가버려. 오케이? 그러니까 그동안 여러분들 승강기 전기료 많이 났다고 관리사무소 와서 소장 잡는 거야. 왜 이렇게 우리 단지 관리비가 비싸게 나왔냐고. 지가 타고 나서 왜 관리사무장한테 뭐라 그래? 그렇게 승강기 전기료 아꼈다면 아까면 승강기 타지 말고 걸어 다니지? 승강기 전기료 관리비 아니다. 아닌 거야. 그러니까 아무거나 가서 왜 우리 단지 관리 비싸냐고 따지는 거 아니에요. 소장님 민원이라 그냥 듣고 있는 거지 속으로 또라이라고 하는 거야. 지가 사용하고 왜 관리사무소 따지냐고. 입자표 운영경비 많이 지급했어. 소장이 지급해 준 겁니까? 여러분이 지급한 거야. 그걸 왜 관리사무소 따지냐 이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동안 아파트 사면서 아무것도 모르고 가서 소장들 잡은 거야. 소장들 가면 민원이 와서 뭐라 하니까 그냥 참는 거지. 속으로는 저 또라이라고 그래. 또라이. 또라이잖아. 왜 승강기 전기를 갖고 와서 왜 관리사무소 소장한테 많이 나오냐고 왜 따져? 승강기 전기료 아까우면은 여러분 승강기 타지 마. 걸어다녀요. 건강이 좋게. 그러니까 관리시면서 공부하면서 아파트 백날 살았어도 그동안 알고 있던 거 다 버리세요. 관리사무소 아무 때나 쫓아와서 소장한테 뭐라고 하지 마. 그리고 마지막에 법대로 하지. 법 물어보면 아무것도 몰라. 응? 입주자 등 부담하에 관리처가 발생시키는 비용만 관리비가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럼 사용료라는 게 있어요. 사용료가 무엇이냐? 자,
입주자 등이 사용한 비용으로 관리처가 입주자 등을 대행하여 납부하는 항목이다. 얘도 비용 계정이거든. 입주자 등이 부담하는 거야. 이건 입주자 등이 발생시키는 비용이 되는 거야. 여기서 관리처가 납부만 대행해 주는 겁니다. 얘는 관리비가 아니다. 아니고 사용료로 가는 거야. 그럼 보세요. 아까 승강기 전기는 공동전기를 했잖아. 그럼 누가 발생시킨 거야? 입주자 등. 그럼 입주자 등을 대행해서 관리처가 받아다가 대신 내주는 항목이야. 입주자비 운영경비 누가 사용한 비용이야? 입주자비가 사용한 비용이잖아. 그럼 입주자 등으로부터 받아서 관리처는 넘겨주기만 하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래서 앞으로 입주자 등이 발생시키는 비용은 사용료가 되지 관리비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는 고지서 나오면 관리비 고지서 나오면 거기 있는 게 다 관리비를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게 안 읽어봐서 그래요. 그 안에 보면 관리비하고 다 세부적으로 명세가 구분되어 있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이용료란 게 있어. 이용료란 것은 얘는 비용이 아니라 잡수입에 포함돼. 잡수입. 자, 보니까 이용료란 무엇이냐? 공용시설물의 이용료를 해당 시설의 이용자에게 따로 부과하는 것을 이용료. 그래서 잡수입에 포함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우리 이삿짐 운반할 때 승강기 이용합니까 안 합니까? 하죠. 그때 승강기 시설 사용료 부과해야 하네. 하잖아. 그럼 사용한 사람이 따로 부과하잖아. 걔는 비용이 아니라 수입이지. 잡수입에 포함되는 거야. 그걸 이용료라 하는 겁니다. 이삿짐 운반할 때 승강기 이용할 때 관리사무소 이용료 부과하잖아요. 그럼 비용이라 관리사무소 입장에서는 수입이야. 잡수입. 그걸 무엇이란다? 이용료. 그럼 여러분 주택단지가 500세대 이상이 되면 주민운동시설이 설치가 돼야 돼요. 그럼 주민운동시설 중에 헬스 같은 거 만들지. 헬스클럽. 그럼 헬스클럽도 이용할 때 이용료 내잖아. 그럼 다 아파트에서 잡수입 처리하는 겁니다. 그걸 무엇이란다? 이용료. 자, 장선 춘당금이라는 게 있어요. 자, 공동주택의 주유소를 교체하거나 보수하기 위해서 미리 적립하는 비용을 장기수선 춘당금. 얘도 비용이야. 근데 여러분 단지에 장기수선계 있단 말이에요. 그럼 장기수선계에 따라 주유소를 교체하나 보수할 때 돈이 들어가잖아. 그 목적으로 미리 적립하는 것을 장기수선 춘당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주유소를 교체나 보수하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지. 얘를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 그래서 우리가 관리비는 수익적 지출이라 표현하는 거고 유지관리를 사용하는 거니까 수익적 지출이라 표현하는 거고, 자, 장소주는 같은 비용에도 자본적 지출이라 표현하는 거야. 그럼 재산 가치가 높아지는 거죠. 승강기 15년 만에 새 걸로 싹 바꿔버렸어. 그러면 재산 가치가 높아지잖아. 그럼 이건 소유자한테 좋아지는 겁니까? 세입자인 사용자한테 좋아지는 거야. 소유자한테 좋아하는 거지. 그럼 사용자는 기여할 필요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래서 이 장치금은 소유자 부담목이야. 누가 부담한다? 소유자. 근데 사용자는 부담하지 않습니다. 다만 대신 납부는 가능해. 무슨 얘기냐? 자, 203호를 자, 집주인 소유자가 세를 놓고 이사를 간 거야. 그럼 203에 소유자가 이사가 돼도 원칙 그자가 부담해야 돼. 이해하셨죠? 근데 그 사람 이사 간 사람 쫓아다니면서 부과할 수 있어 없어? 없기 때문에 우리가 203에 통합 부과를 해버리는 거야. 하면 사용자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야. 대신 납부하는 거야. 하고 이사 간 날 관리사무소 관리비 정산 보러 가잖아. 그러면 그동안 납부액을 떼어준단 말이야. 그럼 그 사용자는 그 소유자고 정산을 보는 거야. 갖고.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장충금은 누가 부담하는 거다? 소유자. 그럼 세입자가 우리 장충금 왜 이렇게 나오냐고 따질 필요 있어 없어? 따질 필요 없는 거야. 쥐가 다 부담하는 것도 아닌 거니까. 이해하셨습니까? 나중에 저 돌려받는다 받는다. 소유자한테 돌려받고 이사 갈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세입자가 와서 장충금 갖고 왜 이렇게 비싸냐 따질 필요 있어 없어? 없어. 지 재산가치 높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통장이 예치 관리할 때도 관리비하고 사용료는 입주자 등 사용자도 함께 부담하죠. 그러니까 관리비와 사용료는 같은 통장에 관리를 해버려. 법에 그렇게 돼 있어. 근데 장충금은 사용자 부담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그래서 얘는 별도 계좌로 예치 관리하고 있어. 이게 법의 기준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담자의 성격과 누가 발생시해서 계정이 달라지는 겁니다. 제가 매일 체크하겠습니다.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하자, 보수, 보증금인데 얘는 계정이 아니야. 계정은 아니고 얘는 무슨 얘기냐? 나중에 많이 나올 거지만 사업체가 하자 담보 목적으로 미리 예치하는 금액을 하자 보수 보증이라고, 얘는 현금 예치 가능하기도 하고 보증서도 가능합니다.
무슨 얘기냐? 여러분들이 현대자동차에서 소나타를 뽑았어. 근데 소나타가 고장이 발생하죠. 그럼 일정 기간 내선 무상정비 해줍니까 안 해줍니까? 그걸 S기한이라고 하잖아. 근데 공동주택도 잘못 건설되면 하자가 발생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럼 사업체가 일정 기간 AS를 해주래. 그걸 하자 담보 책임기한이라고 그래. 그래서 시설공사는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 5년짜리가 있고 내리고는 10년까지 하자 보수를 해줘야 돼.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여러분들이 사업체에 대해서 야 이거 하자 보수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는 얘기야. 그럼 청구받은 사업체는 15일 이내에 이행을 해줘야 돼. 며칠? 10일 내에 하자 보수 이행을 해줘야 돼. 근데 이행하지 않고 배째라고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나 하자 보수 못 해준다. 부도나서 못 해준 것도 있잖아. 그럼 사업체가 그 하자 보수를 이행해서 미리 예체해 놓은 돈을 하자 보수 보증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럼 사업체가 15일에 이행을 안 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분들은 그 하자 보수를 찾아서 공사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자를 이행하게 해서 담보 목적으로 사업체 예체는 걸 하자 보수 보증대에는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계정이 아니라 그 보증서나 예치증서를 갖고 있는 거야. 그래서 입대의 명의를 갖고 있고 관리처가 보관해줘요. 그래서 사업체 이해할 때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돈을 하자 보수 보증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정도 이렇게 분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알고 있던 게 잘못 알고 있는 거 있어 없어?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관리사무소 아무 때나 찾아가면 된다. 안다. 소장님이 여러분 뭐라고 할 때 들어주는 거냐? 속은 다 욕하고 있는 거야. 욕한다. 그러니까 민원이니까 그냥 참고 있는 거지. 속으로는 야, 뭣도 모르는 게 와서 떠든다고 소장들 다 욕해요. 그러니까 아무 때나 찾아가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니야. 괜히 관리사무소 자꾸 우리 집 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 세대는 여러분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 비용 갖고 공용본에 한해서만 참을 때 관리처에 전화해서 이것 좀 해달라 요구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여러분 세대에서 겨울철에 춥다고 막 전기담요 땀방에 틀어놓고 관리사무소 와서 전기를 많이 났다고 따질 필요 없어. 없는 거야. 그건 여름이 사용한 거니까. 그래서 엄연히 여름이 발생시키는 비용하고 관리처 발생 비용은 엄연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책임 한계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게. 자 넘어갑니다. 자 사업체의 주택가입자 선정입니다. 이해하세요. 사업주체는 입주자 대표 회의로부터 관리 방법 결정에 관한 통지가 없거나 입주자 대표회의가 자치 관리를 구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택관리자를 선정한다. 원칙은 여러분 주택단지가 위탁 관리로 결정되면 주택관리자는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겁니다. 누가 선정이라? 입주자표. 근데 사업체가 과반수가 입주돼서 사업체가 관리 방법 결정 요구를 했습니다. 그럼 입대인은 결정돼서 사업체에 통지를 해줘야 하잖아. 근데 사업체가 통지를 안 해주는 거야. 그럼 입대인이 사업체님이 할 돈이 다 했어 안 했어? 했잖아. 과반수 입주까지 관리했어요 안 했어요? 했고 관리방 결정 요구했는데 입대가 통지를 안 해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사업체 할 돈이 다 했잖아. 근데 그냥 떠나지 말고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고 그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떠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입주자 대표에서 자치관리로 결정 통지를 해줬어. 그럼 입주자대표는 요구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자치관리를 구성해줘야 돼요. 근데 사업체가 6개월 동안 기다렸는데 입대위가 자치관리를 구성하지 않는 거야. 그럼 사업체는 이미 할 돈이 다 했다 안 했다? 했던 거지. 그때는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고 그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떠날 수가 있다 뜻하는 거야. 이건 사업체를 보호를 해주겠다는 얘기야. 사업체는 할 돈이 다 했어 안 했어? 했는데 입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땐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하고 그자와 인수인계를 마치고 떠날 수가 있다는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마지막 절차는 뭐냐? 사업체 관리 마지막 절차는 인수인계 절차가 남아있는 겁니다. 이것도 강행 규정이에요. 자, 사업체는 다음에 어느 한 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전부했더라 해당 관리주택에 공동주택에 관리업무를 인계한다. 언제 인계할 거냐?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으로부터 주택관리업자 선정에 통지받은 경우. 자, 관리 방법이 위탁관리 결정되면 주택업자 선정까지 같이 들어간다 했죠? 그래서 사업체에 통지해 주는 거야. 그럼 사업체가 그 주택관리업자와 인수인계를 해주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자치관리기구가 구성된 경우. 그럼 입주협회에서 입주자 대표회에서 자치관리를 구성해주면 그 관리사무장과 사업체가 인수인계 하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위 이에 따라 주택관리업자가 선정된 경우. 자, 입주자 대표에서 1번과 2번을 하지 않았죠? 그때는 사업체가 주택업자 선정한다 했잖아. 그럼 사업체가 선정한 주택업자와 인수인계하라는 얘기야.
근데 인수인계는 대통령 영의 처음에 따라 인수인계라는 거야. 그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뭐냐? 그건 1개월에 인수인계를 해줘야 합니다. 몇 개월에? 만약에 1개월 안에서 사업체가 인수인계하지 않게 되면 이 법 따라 1천만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는 거다. 강행 규정이야. 오케이? 자, 그럼 나중에 보면 막 인수인계 절차도 엄청 까다로워. 막 첨부설까지 하는데 이거 나중에 다 암기할 거야. 암기하는데 자, 그러면 나중에 할 거고. 자, 그러면 인수인계 전엔 누가 관리하는 거고? 사업체. 그러면 인수인계 마치면 그때는 사업체 떠나죠. 그때부터 그 주택단지 안에서는 무슨 관리인다? 자치관리와 위탁관리로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자치관리 들어갈 거예요. 자치관리. 자, 자치관리 개념인데 이거 보지 마시고 자치관리랑 뭐냐?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직접 관리하는 것을 자치관리. 입주자 대표 회의가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직접 관리하자 무슨 관리? 자치관리. 주택관리업체에게 의뢰하여 관리한다. 위탁관리를 구분한 겁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자치관리국 구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구성 시기가 나왔어요. 뭐 기업과 내는 엄청 유명한 질문이고 얘는 강행 규정이야. 얘는 형사처벌 대상이 된 강행 규정인데 일단 지금은 그냥 이해만 하세요. 이해만. 자,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자치 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에는 그럼 우리 주택단지 자치 관리하자 누가 정해주는 거다.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으로 결정해 주는 겁니다. 결정해주면 입주자 대표 회의는 사업체로부터 해당 공동주택에 대한 관리가 있은 날부터 6개월 이내 몇 개네? 이건 나중에 중요할 거야. 6개월 이내 공동주택의 관리 사무소장을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 선임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력 및 장비를 갖춘 자치관리기구를 구성해야 한다. 강행 규정이야. 만약에 자치관리를 구성하지 않게 되면 입주자 대표에게 1천만 이하 벌금형이 선고돼 버려요. 형사처벌서 정가가 남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주택단지 자치관리하자 결정은 누가 하는 거다? 입주자 등이 결정하면 자치관리국 구성은 입주자 대표가 구성하는 겁니다. 누가 구성해라? 입주자 대표가 구성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자치관리를 하는 거야. 자, 다만 구성해질 때는 몇 개월 내? 6개월 내에 구성을 해주는 겁니다. 몇 개월 내? 6개월. 때 구성할 때는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누굴 선임해라? 관리사무장이지 입주자 대표 회장이 아닌 겁니다. 그럼 잘 이해하셔야 돼. 입주자 대표 회의란 것은 입주자 등의 대표기구야. 입주자 대표회의는 누구의 대표기구다? 입주자 등의 대표가 되고 여기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는 관리사무소의 대표자야. 관리사무소의 대표자는 입대의 회장이 아니라 소장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러면 앞으로 자치관리기구의 대표자로서 입대의 회장을 선임한다면 큰일 나는 거야. 관리사무장 선임하는 거야. 그러면 법정 기술과 장비를 갖춰서 구성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제 그건 나중에 정리할 것이고 자,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럼 앞으로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자치관리다만 이해하세요. 입주자 대표회의가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겠답니다. 무슨 관리를 한다? 그 개념을 이해해야만 기본서를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자, 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관리방법을 변경하는 경우 그럼 위탁관리하다가 자치관리로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입주자 등 과반수 찬성이 있다면 관리를 변경할 수 있는 겁니다. 그땐 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을 해줘야 돼. 위탁관리 종료일이란 뭐냐? 그 주택값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성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위탁관리 종료일까지 구성하지 않게 되면 입주자 대표에게 1천만 이하 벌금이 떨어져. 위탁관리 종료일까지는 뭐냐? 그 주택값의 계약기간이 끝날 때까지 구성해주는 얘기야. 그러면 그자가 인수인계를 마치고 떠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성도 아무 때나 아니라 법적 기한 내 구성해줘야 되는 거예요. 강행 규정입니다. 자, 그건 다 무시하고 자치관리기구는 누가 구성하는 거다? 입주자 대표이다. 그만 기억하세요. 자, 두 번째, 그러면 자치관리를 구성할 때는 자치관리계 대표자로서 누굴 선임한댔어? 관리사무소장. 근데 이 소장 선임도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소장 선임 방법도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져. 근데 현재 우리는 무슨 관리를 보는 거야?
자치관리. 그럼 소장 어떻게 설명할 때 볼게요. 여러분 선임 규정이니까 중요한 거예요. 자,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소장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임한다. 그러면 자치관리기구 관리사무장은 입주자 등이 직접 선임하는 것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가 선임하는 거야. 입주자 등이 선임한다. 입주자 대표가 선임한다. 입주자 대표회의. 그 앞으로 자치관리기구의 관리사무소장을 입주자 등이 선임한다. 이거는 X야. 입주자 대표가 선임하는 겁니다. 선임할 때는 그 구성원 얼마 찬성이 있어야 된다. 과반수. 이게 입대위의 의결정수야. 얘는 과반수 점수인데 앞으로 특별한 사정이 난 입대는 모든 의사결정을 구성원 과반수 찬성하는 겁니다. 3분의 2다 과반수다. 그리고 3분의 2 의사결정 딱 하나 있어. 주택업체의 수의계약 결정만 3분의 2고 남은 다 과반수란 말이야.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이제 사례 보고 할게요. 자, 여기서 입주자의 피구성원에서는 동별 대표자야. 그럼 과반수의 정원을 어떻게 따질 거냐? 법에서 예시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정원이란 관리 규하로 정한 정원을 말한다. 그럼 이 구성원 수는 뭘로 정하는 거다? 관리 정한 그 구성원 수가 정원이 된다는 뜻이야. 무슨 얘기냐면, 자, A란 주택단지가 있어요. 자, A란 주택단지 관리 규약에 보니까 선거구라는 게 있어. 선거구. 선거구와 자, 관리 규약 안에 9개로 지정되어 있는 거야. 9개. 무슨 얘기냐면, 자, 동별 대표자는 선거구마다 한 명씩 선출한 거야. 선거구마다 몇 명씩? 한 명씩. 그럼 선거구는 늘어난지 동별 세대 수비를 하여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거야. 선거구는 뭘로 정한다? 관리규약. 아, 선거구를 10개로 할 거냐 20개로 할 거냐 여러분 단지 규약으로 정하는 거야. 그러면 그 선거구당 한 명씩 선출한 겁니다. 동별차를. 그럼 A단지 관리규약에 보니까 선거구가 9개가 지정되어 있는 거야. 그럼 선거구별로 한 명씩 뽑는 거죠. 그럼 몇 명이 선출되는 거야? 9명. 그럼 9명이 정원이 되는 거야. 그 과반수가 몇 명이다? 5명 찬성으로 의결하는 겁니다. 근데 이건 이제 올해도 또 전화인데 이 과반수와 반수를 이거 구분을 못하는데 이건 잘못된 거야. 주택가사 공부할 정도면 그거 알아야지. 올해 22회 합격생이 전화 왔더라고. 교수님 반수하고 과반수가 뭐니? 환장을 노리죠. 환장. 그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 나는. 자, 10명의 반수는 몇 명입니까? 5명이야. 10명의 반수는 5명이고 과반수는 초과반수야. 그러니까 6명부터가 과반수가 되는 거야. 올해 22회 합격생이 전화가 왔다니까. 그것도 입대위 회장님이래. 근데 회장님인데 지금 의결하는데 반수와 과반수 때문에 지금 싸움이 붙었다는 얘기야. 그럼 전화해서 어떤 게 맞고 어떤 게 틀린 거지. 어떻게 합격했는지 모르겠어. 과반수는 초과반수예요. 그럼 9명이 정하니까 9명이 과반수는 5명이 찬성을 내지만 의결이 되는 거야. 근데 요즘은 잘 구성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 투명 관련 예전에는 솔직히 말해서 예전 경제 입찰인 게 없고 다 수의계약들하든가 떨어진 돈이 많았어. 2010년도 전에는요. 그냥 모든 단지 모든 공사가 수의계약이야. 수의계약하다 보니까 돈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근데 그때 그 당시 소문이 뭐냐면 공사비의 10%가 회장 호주머니에 들어간다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회장 호주머니인데 그 당시요 2010년도 전에 한 2000세대 된 공동주택단에서 배관공사 한번 재공사 들어가잖아. 한 100억대 되니 공사가 돼. 그럼 10억이 들어간다는 것은 10%면 몇 억이 들어가는 거야? 100억에 10억이 10%면 10억이지. 그래서 예전에 회장 몇 년 하면은 그냥 집 몇 채 사갖고 나간다는 소리도 있었다니까. 그러면서 2010년대에 주택법 시행의 전문기임서 그 사업자 선생님이 싹 바뀌어버린 거야. 경제입찰로. 그러니까 많이 생긴다 안 생긴다. 물 해먹자고 맘먹으면 다 해먹어. 도둑님이 개물 써서 못 들어갑니까? 뭐 거기 경제입찰도 가면 막 지명입찰 있고 제한입찰하고 막 지네가 짜고 치는 고습도 할 수 있는데 함부로 못해. 걸리기 쉽기 때문에. 그러니까 떨어진 게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럼 잘못해봤자 지 회장이 과태료 묻다 보니까 잘 안 하려고 그래. 그 입대기 운영경비 조금 받자고 뭐 봉사직 안 하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잘 구성이 돼 안 돼? 안 돼. 그럼 의결을 못 받으면 의결을 못 받게 되면 관리 업무가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법에서 융통성을 부여해 주겠다는 얘기야. 원칙은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지만 해당 입주자 대표의 구성원 3분의 1 이상이 선출됐을 땐 그 선출된 인원을 구성원수로 정원을 인정하겠다는 얘기야. 자, 그러면 자 원칙은 선거가 9개면 정원이 몇 명이 돼? 9명이 되는 거야. 근데 이 9명의 3분의 1 이상이 선출됐대요. 그럼 몇 명입니까? 6명이지. 그럼 6명만 구성이 된 거야.
그럼 이건 3분의 2가 구성이 된 거죠. 그럼 6명을 정원으로 인정해 주는 거야. 그럼 6명의 과반수가 몇 명 찬성으로? 4명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거야. 이게 법에도 융통성이 있다 없다? 자, 그럼 여러분은 9명이 다 선출될 때까지 기다릴 필요 있어 없어? 없고 6명 선출되면 이하 같다니까 모든 의결을 받을 수 있는 거야. 6명의 과반수인 4명의 찬성으로. 그러니까 어떤 소장님 이걸 몰라. 그렇고 6명이 이미 구성돼 있는데도 의결을 못 받으니까 관리비를 받을 수 있어 없어? 그러니까 지 인건비도 못 받고 있는 무식한 소장이 있다니까. 그 사람들 수상 자격증 반납해야 돼. 법에도 융통성이 있다 없다? 있다. 자, 그럼 이런 경우도 사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현재 9명이 정원이야. 근데 딱 5명만 선출됐어. 그럼 3분의 2가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맞죠? 그러면 정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의결은 받을 수 있을까 없을까? 자, 볼까요? 자, 원칙적인 정원 9명의 과반수면 몇 명 찬성입니까? 5명 찬성이죠. 현재 5명만 선출됐어. 자, 5명 전원이 찬성해 줬습니다. 그러면 5명 과반수 나온 거지.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다섯 명이 현재 선출됐잖아요. 그럼 3분의 2 정원은 못 받는 거야. 인정 못 받아. 그러면 5명 전원 찬성이 나야 돼. 만약에 5명이 선출된 상서 4명 찬성했습니다. 그럼 여기는 충족하지. 근데 3분의 2가 안 되잖아. 그럼 정원 인정 못 받아. 그럼 5명 선출된 상은 5명이 다 전원 찬성하면 의결을 통과하는 거지. 한 명이라도 반대했으면 의결 통과 못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3분 이상이 선출되면 그 선출된 인원부터는 정원을 인정받아. 그러니까 그 선출된 인원의 과반 찬성을 의결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하셨죠? 근데 사례로 5명이 선출되어 있는 상태야. 그럼 3분의 2 정원은 인정 못 받는 거야. 오케이? 근데 5명이 전원 찬성은 전체 구성 과반수가 되잖아. 그때 의결이 되는 거야. 다음 이 중에 한 사람도 반대가 있으면 4명밖에 안 나잖아. 의결 못 하는 거야. 안 받아줘 이거는. 그러니까 최소한 3분 이상 선출돼도 구성수 인정받는 거야. 다만 이제 의결 정수에 해당되면 이 사람도 의결할 수 있는 거야. 그럼 딱 4명만 선출됐어. 딱 4명만. 그럼 전원 찬성도 과반수가 됩니까 안 됩니까? 그때 의결 못 하지. 그때 선출 공고토에서 빨리 동배자를 뽑아야 돼. 그래서 정원수를 맞춰줘야 돼. 최소한. 의결 정수를 맞춰줘야만 의결을 해서 우리가 관리비를 집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법에도 이렇게 융통성이 있다 없다. 이게 제가 설명이라 다 판례에 있는 겁니다. 자, 그럼 딱 4명 선출됐어. 4명. 4명 선출됐어. 그럼 4명 전원 찬성에도 의결할 수 있어 없어? 없죠. 그럼 의결하는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 아파트도 운영이 돼야 안 돼? 돼야 돼 안 돼? 돼. 여기도 운이 있어. 그래서 아주 중요 사항이 할 땐 전임 동별 대표들 데려다가 의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 선거구에. 근데 중요 사항이 아닌 때만. 현상 유지 개념만 가능하죠. 자산 가치 높여주는 건 못해요. 그러니까 어떤 게 중요 사항이 아닌지 저도 몰라요. 판별에서 정확히 명확하게 나는데 다만 관리비 같은 거 집행해야 되잖아. 직원들 인건비 주는 거잖아. 그러면 현행 동배자 없을 땐 그 선국의 전임 동배자 데려다가 의결할 수 있어. 그건 판례에서 인정하는 거야. 무시하시고 그거 보자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면 이 3분의 1이라는 것은 의결 정족수가 아니라 이건 정원을 따질 때 의미하는 겁니다. 하고 의결 정수는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 정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분의 1을 의결 정수 끄집어내면 안 돼요. 3분의 2란 분수자는 정원을 딸 때 적용하는 거고 무조건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 의결 정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관리 시에 관리사무장은 누가 선임하고 입주자 대표가 선임하고 선임할 때는 구성원 얼마 찬성이 쓴다. 과반수 찬성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재선임 규정. 얘가 올해 주관시 나왔던 거죠. 입주자 대표회의는 선임된 관리사무소장이 해임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되었을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 새로운 관리사무장을 선임하랍니다. 자, 소장이 결혼 사유가 발생할 땐 일정 기간 내 선임해야 돼. 며칠 내? 3일. 이거 강행 규정이야. 맨날 얘가 15일로 바뀌거나 이 30일이 그래서 올해 주한시 나왔던 거지. 왜냐면 여름 선임 규정이니까. 근데 이게 차이점이 있으니까 얘를 묻는 거예요. 자, 위탁 관리 방식 때는 주택 관리업자가 소장을 배치시키는 겁니다. 근데 그 주택 관리업자는 배치된 소장님이 결혼 사유가 발생하잖아. 그전 15일에 재배치를 해버려야 돼. 며칠?
15일. 근데 입주자 대표는 30일의 기한을 더 줍니다. 이유가 있어요. 입주자 대표 회의는 전문인 비전문인. 그러니까 선임하기 쉽다 어렵다. 그러니까 공고도 내고 기한이 오래 걸리니까 30일의 기한을 주는 거예요. 그렇지만 주택관리업자라는 사람은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이야. 그자 사람 열어보면요 이력서가 한 지씩 쌓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바로 배치할 수 있다 없다. 이기 때문에 15일의 기한을 주는 거야. 그러니까 차이점이 있어 없어? 있다는 거지. 그래서 항상 공법은 그 비교 문제가 중요하고 비교 문제에서 정답을 끄집어내는 거야. 항상 정답도 그런 비교 지문이 있는 것들이 정답을 제시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건 걱정할 필요 없어. 그건 제가 분석해 주는 거니까. 그건 분석하는 거고 여러분 그냥 죽어라만 공부하세요. 제가 저번 주에 시험 분석 해줬잖아. 근데 결과적으로 그 분석은 누가 하는 거야? 분석은 제가 분석해서 수업에 대비하는 거고 여러분 따라와 주면 되는 거야. 다만 1차는 버려라 더해라. 버려라. 몇 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60점 맞으면 되는 거니까 괜히 1차 공부할 때 90점 100점 목표를 하지 마요. 6점만 넘기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몇 점 목표로 해서 60점 목표라는 건 아니에요. 60점 목표에서 딱 60점 맞잖아. 합격자 발표할 때 두 달 쭉 목표. 한 문제도 실수했을까 봐. 안 그럴 것 같죠? 뭐 시험 끝나면 뭐 별의별 전 나와. 교수님 A형 B형 체크 아는 것 같아요. 아 간부까지 다 체크하고 갔는데 뭘 그거 걱정했어. 답안지 혹시 밀렸었는지 모르겠대. 별의별 걱정 다 해. 그런 거 없어요. 그러니까 딱 60점 목표를 가지고 최소한 65점에서 70점 목표를 공부하란 말이야. 그래야 60점 나와요. 6점 목표면 55점 나와. 이해하셨습니까? 그리고 2차에다 그 남는 시간을 어떻게 투자를 해줘야지. 근데 시험 분석은 제가 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어떤 게 포인트가 어떤 포인트가 내가 기출문제 보고 타시하면서 내가 반영하고 여러분 그냥 죽어라 공부를 하겠어요. 죽어라고. 공부는 어떻게 해라? 죽어라. 아무거나 공부해라. 이렇게 포인트가 되는 거고 비교지문. 그러면 공법은 항상 예지문을 유심히 보고 그거 갖고 정답 끄집어내는 겁니다. 자, 그게 소장만 설명해라. 법정 기술력과 장비까지 가지 돼. 그래서 법정 기술력 그럼 뭐냐? 이런 단지는 각종 설비가 있어 없어요? 있잖아. 그럼 승강기가 설치되면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따라 월 이상 자체점검 해야 돼. 그럼 자체점검 할 수 있는 자를 우리가 설명해 줘야 돼요. 여름단 전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그럼 전기사법에 따라 전기 안전을 설명해 줘야 돼. 자, 여름단지는 소방설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아파트 규모에 따라 특급, 1급, 2급, 3급 소방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는 거야. 그때는 화재방, 소방설 설치 및 안전관리 보면서 인자는 소방 안전을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각각 법률에서 인자는 안전을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이걸 배울까 안 배울까? 나중에 다 배울 거야. 그러면 법정 장비도 갖춰야 돼요. 비상용 급선포 함대 이상과 전연전개 함대 이상, 안전임의 보유 장비로서 망원경, 카메라, 돋보기, 콘크리트 균열폭 측정기, 5m 이상용 주자와 누참직을 각각 한 대상 같이 돼. 망원경도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아파트 있어야 돼. 망원경 없으면 1천만이야 벌금형이에요. 망원경 없으면 1천만원 벌금이야. 다 짱 박아놨어. 소장님들이. 여기서 왜 망원경이 필요하냐면 이 건축물의 안전점검은 뭐냐? 공동주택의 외벽에 균열을 조사하는 거야. 균열. 그래서 소장님이 반기마다 조사해야 돼. 반기마다. 근데 50층짜리 아파트가 있어. 소장님 균열 조사 시키는데 줄에 매달아 놓고 균열 조사 시켜보세요. 할까 안 할까? 아, 외벽에 균열이 있는지 없는지 조사하는 거예요. 소장님이 반기마다. 안 하면 500만 이야 같으란 말이야. 또 50층짜리 아파트 소장님 줄로 매달아 놓고 균열 조사하면 해야 안 해? 못하지 않고 말지. 떨어져 죽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까 바깥에서 망원경 갖고 균열 조사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런 걸 갖춘다. 갖춘다. 이거 없으면 1천만이야 벌금형이야. 근데 이제 이 기술력과 장비를 갖춘 게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져. 자치 관리신 입주자 대표가 갖추는 거야. 누가 갖춰라? 입주자 대표가 되고 위탁 관리 방법 때는 주택 관리업체가 갖추는 겁니다. 사업체 관리계는 사업체가 관리해야 돼. 어떤 주택만? 의무 관리 대상만. 다만 의무 관리 대상이 아닐 땐 갖추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장비 같은 걸 다 암기해야 돼요. 너무 합니다. 아, 소장님 이런 게 있는지 없는지 알아야 돼 몰라야 돼? 알고. 그러면 소장님이 이런 거와 겸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소장님 하면서 이걸 겸직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겸직 가능한 게 있고 겸직 불가능한 게 있어. 겸직이냐?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는 것은 소장님이 겸직 못합니다. 근데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지 않는 건 소장님이 겸직 가능해. 우리 전기기사는 전기 안전하던 전기사 자격증을 취득해야 돼.
전기 또는 산업기사상 자격을 취득하거든. 근데 그건 국가기술자격법을 적용받는 거야. 그러니까 소장님은 전기기사 겸직 못합니다. 오케이? 근데 소방안전관리자는 시험은 보는데 그건 안전원에서 시험 보는데 그건 국가기술자격법이 적용되잖아. 그래서 소장님은 나중에 소방안전관리자는 겸직이 가능해. 그래서 나중에 시험 끝나면 또 소방안전관리자 수초 취득해야 돼. 응? 그래서 겸직이 가능한 것도 있고 겸직 불가능한 것도 있다는 거.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요. 시험 끝나면 다 지도해 줄 거니까. 시험 끝나고 나서 소장 나가기 전에 준비하는 게 있어요. 근데 교육도요. 합격하기 전에 받는 교육 있고 합격 후에 받는 교육이 있어. 합격한 후에 받는 교육은 아무리 용서도 못 받아. 합격하기 전에는 합격증 나에 받는 교육 있고 그게 다 분류가 있어요. 교육 받고 싶다고 아무 교육 받는 게 아니면. 넘어갑니다. 그리고 자, 위탁관리 들어갑니다. 자, 위탁관리는 것은 주택관리 측에 의뢰해서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지금부터 위탁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그 절차를 보겠습니다. 넘어와서 자, 주택가입자 선정 기준이 있답니다.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할 것을 정한 경우 우리 단지 위탁관리하자 누가 정해주는 거다? 입주자 등이 정하는 겁니다. 정할 때는 입주자 대표 회의는 다음의 기준에 따라 주택가입자를 선정한다. 그러면 위탁관리는 입주자 등이 결정하지만 주택가입자 선정은 입주자가 하는 겁니다. 그때 마음대로 쓰느라 기준에 따라 선정을 해. 어떤 기준일 거냐? 첫 번째입니다. 자,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기인법에 따른 정보 처리 시스템을 통하여 선정한다. 이걸 전자이차 방식이란 거야. 무슨 방식이더라? 전자이차 방식으로 선정하라는 얘기야. 다만 선정 방법 등이 전자이차 방식을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나중에 볼 거지만 이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주택관리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이라 그래. 나중에 신문하면 굉장히 중요한 거야. 고시하는 경우 얘는 전자이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할 수가 있다. 원칙은 무슨 방법이지만 다만 전자이찰 방식이 아닌 방법으로 선정할 수 있다는 거지. 그렇다고 수의계약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경쟁 입찰로 선정할 수가 있다는 뜻이야. 왜냐면 주택가입자 선정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 경쟁 입찰이. 그중에서 최저 입찰가로만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이 가능합니다. 순수하게 돈만 갖고 선정할 때는 전자입찰이 가능하다는 얘기야. 근데 나중에 이 사업자 선정 고시행에 보면 적격 심사제라는 게 있어. 적격 심사제. 근데 적격 심사는 뭐냐? 입찰 가격만 따지는 게 아니라 주택관리자의 자본금도 따져. 자본금이 얼마나 갖추고 있는지, 주택가입자의 전문 기술력도 따지고, 주택가입자의 관리 면적도 따지고, 주택가입자가 그만큼 잘했는지 뭔지 벌칙상을 다 따서 평가를 한단 말이야. 그땐 전자입찰이 아니라 다른 경제입찰로 선정하라 이런 뜻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도 전자입찰 방식으로 선정하지 아니한다 것은 수익이 아니라 다른 경쟁 입찰로 선정한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가셨어요? 그러니까 순수하게 입찰 가격만 갖고 따지면 전자입찰이 가능한 거야. 근데 다른 평가 방식을 정한 경쟁입찰이 있다는 거지. 근데 전자입찰이 불가하니까 다른 경쟁입찰로 가라. 거기서 나중에 보면 거기 막 지명입찰이다, 제한입찰 이런 게 있고 적격심사가 들어가 버려요. 거기 내려합니다. 자, 그 밖에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저는 방식이 따를 거. 현행은 대통령령으로 저는 방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거기를 떠들어보겠습니다. 떠들어보겠어요. 자, 위 기억에 비해서 입찰의 방법 등 대통령령으로 저는 방식이란 다음에 따른 방식을 말한다. 첫 번째, 국토교통부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외에는 무엇을 할 것? 경쟁 입찰. 그럼 이 경쟁 입찰 안에 전자입찰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이 경쟁 입찰 안에 전자입찰도 하나의 방법이 포함이 되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다음에 선정은 수의계약이다, 경쟁 입찰이다. 경쟁 입찰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경쟁 입찰하는 것은 투명하게 하겠다는 얘기야. 예전에는 다 수의계약 했었어요. 수의계약 되니까 다른 업체 돈 받고 계약을 해줬잖아. 그러니까 경쟁 입찰 바뀐 거야. 근데 수의계약도 가능합니다. 자, 넘어가서 볼게요. 무슨 얘기하냐? 이건 잘 이해하셔야 돼요. 갑니다. 위 기억에도 불구하고 즉 경쟁 입찰로 선정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업자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다시 관리처로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다. 그럼 무슨 얘기냐면 현재 A란 주택단지가 위탁관리 방식이에요.
위탁이라는 얘기야. 현재 갑이라는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를 하고 있어. 그럼 갑은 관리처가 되는 겁니다. 이 단지 가까이 계획기간이 끝났다는 거야. 끝나서 갑을 다시 관리처로 선정해 주겠다는 얘기야. 다시. 그럼 주택관리업자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안 바뀌죠. 그땐 수계약 들어가라는 얘기야. 주택관리업자를 바꾸고 싶을 땐 뭐하고? 경쟁차리고 안 바꿀 땐 수계약 들어가라는 얘기야. 다만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 중에 한 가지 요건에도 충족 못하면 수계약 못하는 겁니다. 첫 번째 관리 규약으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입주자 등의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이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 이의제가 있을 거 없을 거? 없어야 돼. 그래서 이런 얘기예요. 자, 여러분 단지 의식하게 하는 상은 규약으로 정한 거야. 그럼 규약에서 주택업자 계약기간이 끝나기 얼마 전에 입주자부터 그자가 관리를 잘했는지 뭔지 의견 청취하는 규정이 있어. 그에 따라 공고 내고 의견 듣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의견 듣는데 입주자 등이 10분 이상의 서면 이의제가 없다는 얘기야. 이의제가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야. 그때 수계약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이의제가 없고 두 번째 의A의 요건이 충족된 이후 입주자 대피 구성원 3분의 이상 찬성으로 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럼 최종적으로 입대해서 결정할 수 있다 없다? 3분 찬성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야. 다만 10분 이상의 서면 이의제가 없어야 되는 거야. 자, 각각 계약이 끝나기 전에 갑이 관리를 잘했는지 못했는지 미리 의견 들어보라는 거야. 근데 의견 청취 결과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의가 들어왔어. 서면 이의제기. 야, 걔 관리 못했다고. 그땐 경제 입찰로 가야 되는 거야. 10분 이상 서면 이의제가 들어왔잖아요. 근데 수계약 못하고 경제 입찰로 가라는 얘기야. 다만 10분 이상 서면 이의제가 없을 때는 관리 잘했다는 얘기지. 그땐 수계약 하라는 얘기야. 근데 수계할 때는 입주자 대피 구성원 얼마? 자, 특이한 건 입대인요 공주법상 모든 의사결정을 과반수 찬성할 수도 있단 말이야. 다만 수계약만 3분의 1 이상 찬성. 그러니까 또 강화시키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만약에 3분의 1 찬성이 안 났잖아. 그땐 수계약 못하고 그땐 경제입찰로 다시 돌아가는 거야.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수계약은 이런 절차에 따라 수계약도 가능하다. 자, 근데 요즘은요 여러분들 이제 자격증 치다고 소장 나가기 위해서 관리사 면접 보러 간단 말이야.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이 수계약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 예를 보는 거야. 여긴 만약에 수계약이 안 되고 경쟁 입찰로 들어간다 보세요. 그럼 업체가 한 업체만 참여할까? 대한민국 업체 다 들어온단 말이야. 그럼 내가 경쟁에서 이길 수 있어 없어? 힘들단 거야. 왜 막 가만히 막 적게면 어떤 단지는요, 어떤 관리사는 아예 제곱미터당 의탁관리 수준을 0원으로 두는 데가 있어. 걔도 못 이겨. 관리단지 늘리려고. 여기 단지 수에 따라 그 평가 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럼 수계약 가면은 경제입찰 갈 필요 없잖아. 그러니까 그 수계약 능력은 누구의 능력이야? 소장의 능력이야. 소장이 관리를 잘하면 10분 이상 반대서면 있어 없어? 없는 거지. 그때 수계약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수계약을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나서 소장을 배치시킵니다. 근데 가서 무조건 나는 수계약의 달인이라는 거 표시해 줘야 돼. 난 재계약의 달인이다. 그래야 뽑지. 나 재계약 못하는 사람이다 하면 뽑아줘 안 뽑아줘? 다 놓치고 오는데. 예? 그거는 다 틀려요. 뭐 업체가 바뀌어도 그냥 소장님 그냥 고용 승계하는 경우도 있어. 그거 다 틀려. 뭐 그것도 계약장에 딱 정해 있는 거예요. 그건 근로계약서로 정하는 겁니다. 그거는. 자, 넘어와서 자, 일단 자, 관리 방법을 주택관리직에 위탁하여 관리자는 입주자 등이 결정해 주는 겁니다. 그럼 주택사 선정은 입주자 대표가 선정하는 거야. 누가 선정하라? 입주자 대표가 선정할 때는 국장이 고시하는 경쟁 입찰을 선정하는 겁니다. 다만 계약기간이 끝난 주택관리지에 한해서만 수계약이 가능한 겁니다. 그땐 관리계의 점에 따라 의견 청취하고 입자 등 얼마 이상의 서면 이의제가 없습니다. 10분의 1 이상. 이의제가 없을 땐 수계약 가능하다 했죠. 그땐 입대의 구성원 과반수 찬성이다. 3분 이상 찬성이다. 3분의 1. 그래서 얘가 이제 3분의 1을 과반수 많이 터서 출제가 되죠. 왜? 얘만 딱 한 번 3분의 이상 의사결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해하셨죠? 넘어와서 한 가지 더 보시겠습니다. 자, 입찰 참가의 제한 요구가 나옵니다. 입주자 등은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관리 서비스가
만족스럽지 못한 경우, 그럼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못했다. 자, 대통령령으로 전바했더라.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할 수가 있다. 야, 가변 주택관리업자 관리 너무 못했어. 우리 단지 경쟁 입찰 못하게 막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다음은 대통령 영의 전 절차가 있어야 돼. 자, 넘어가서입니까? 자, 입주자 등이 새로운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에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참가를 제한하도록 입주자 대표회의에 요구하려면 전체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도가 있어야 된다. 그럼 입주자 등 과반수 서명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가는 아예 그 주택단지 경쟁입찰도 참가를 못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잘 이해하세요. 자, 갑이 A단지 주택관리업소 관리처야. 자, 갑이 계획권이 끝날 때 의견 청취인가 10분 이상 10분의 1 이상의 서면 이제가 들어왔어. 그럼 수익할 수 있어 없어? 그때 경쟁 입찰을 가잖아. 10분 이상 서면 이제가 들어서 경쟁 입찰을 할 땐 갑은 경쟁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A단 참여 가능해. 10분 이상 서면 이제가 들어왔잖아요. 그때 수익할 수 있어 없어? 없고 경쟁 입찰 하잖아. 그때 갑은 A단지 경쟁 입찰에 참여가 가능해. 근데 과반수 서면도가 들어오잖아. 근데 아예 갑은 A단지 경쟁입찰도 참여할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여러분들, 그러면 10분 이상 서면 이직이 받는 것은, 서면 동의 받는 것은 어려울까 쉽까? 걔는 쉬워. 10분의 1은 10분에 받는 거 어렵잖아. 이건 동별협회자 여러분들 단지요, 수장 나가잖아. 그 단지 계약 기간 끝나는지 다른 주택값자 알까 몰까? 귀신같이 알고 있어. 다 알고 있다니까. 관리계약안에 다 있고 관리계약 다 신고되기 때문에 다 안단 말이야. 그 단지 계약기간이 언제 끝날지 안단 말이야. 그러면 다른 주택값들이 동대표 몇 사람 와서 접대해. 좀 우리가 서면동의 받아가지고 받았고 경쟁입찰로 올라가자고. 오케이? 그럼 동별자 한 최소한 2명만 털면요 10분 이상 서면 동의 받아갖고 온다니까. 아, 동별자 2사람이 털면은 10분에 받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보세요. 만약에 선거구가 10명이야 10개야 10개잖아. 그럼 동별자 2명한테도 5분 이상 받을 수 있는 거지. 아, 10분이면 받아도 되잖아. 그럼 선거구 10개 뭐냐? 한 선거구에서 반대만 해도 10분에 나오는 거야. 근데 과반수 받기는 어려울 것일까? 그거는 도저히 불가능한 거야. 과반수 받는 거는 거의 상상하고, 과반수 서면동에 났던 그 단지에 있는 입대인들 동별자들 다 이미 저쪽으로 넘어왔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10분의 상 서명이 되면 동별자 한두 사람이 넘어왔다는 얘기야. 무슨 얘기 가시죠? 그땐 내가 충분히 소장이 해볼 만해. 나머지 동별자를 내가 내 편을 만들면 되는 거니까. 근데 과반수 서면동에 났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태거든. 그럼 동별자까지 싹 마음이 변했다는 얘기야. 다른 업자. 그러면 과반수 받등은 그 소장이 관리를 잘했다 못했다. 개판을 했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과반수 서면이라는 건 만약에 2000세대가 있어요. 과반수 서면 받으려면 1세대 받아야 돼. 근데 1001세대가 맨날 집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사인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누가 사인 받으라나요? 경비 아저씨들. 아, 동비 아저씨들 사인 받으면 안 받아. 그럼 경비 아저씨 받으러 가잖아. 근데 경비 아저씨들이 우리 관리소장 편이야. 그럼 서면동의 잘 받았고 안 받았고? 안 받았고 오는 거야. 그 집 가면 맨날 비어있다고 못 받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야. 근데 경비원 아저씨들이 소장 저거 한번 나중에 보자 했어. 그럼 악차까지 받았고 오지. 응? 그러니까 소장님이 어떻게 했다서 그 단지가 재계약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진짜 솔직히 말해서 그 단지에서 과반수 서면동에 왔다는 것은 진짜 소장님 관리 못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소장님은 영원히 퇴출 단계를 가야 돼요. 관리 잘해봐요. 입주자들이 여러분 편에 있으면요 입대위도 여러분 못 건드는 거예요. 입주자들이 여러분 편에 서 있잖아. 입대위가 건들 수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제가 이런 경우 봤어요. 여러분들 2년 선배님인데 뭐 지역에 소장님 하신 분이야. 그분이 뭐 박사과정까지 하고 뭐 대학 교수까지 하다가 소장 나갔는데 그 단지 가보니까 배치된 날 바로 전화가 왔어. 교수님, 네 뭐 사적으로는 뭐 대학교 선배님인데 김 교수 나 여기 소장 계속 해야 돼 말아야 돼. 전화가 왔어. 왜요? 물어봤더니 전임 회장님께서 자 술 드시고 속 아파서 약국 가서 약 사 먹었대. 그래서 관리 삼아서 경위 꼬셔갖고 이거 정산 보내 관리비 갖고 비용 처리한다는 거야. 자, 자기 애인하고 밥 먹고 와서 그걸 와서 관리해서 스테 처리해서 관리비로 비용 처리한다는 거야. 그러면 경비원들 미화원들 있잖아.
자기 그 아파트 근처에 주말 농장 있대. 평일날 돼서 일 시킨대. 일 시키고 그냥 근로 나는 휴가 줘버린대. 그것도 전임 회장께서. 현재 회장도 아니고. 근데 전임 회장이 왜 그러냐면 전임 회장 하든가 지가 월권을 다 행사했거든. 이거 좋아 나빠. 지 맘대로 하니까 좋은 거야. 그래서 같은 아파트에 사는 자기 아들내미를 회장을 또 시켜버린 거야. 같은 집에 사는 게 아니라 다른 동에 살고 있어. 그런데 그 아들내미 워낙 바쁜 거야. 바빠서 이때에도 참석 못해. 그래서 지가 상황이야 상황. 상황에 대해서 회의도 자기가 주관하고 모든 의사결정을 자기가 해버리는 거야. 왔더니 경위분들이 전임 회장 편을 다 들고 있으니까 소장님이 회계장부 인수인계 맡은 회계장부 보이도 없어. 그게 회장집에 가 있어. 회계장부가 경비한테 와서 좀 어떻게 하려면 경비한테 막 말도 안 듣는 거야. 전화 와서 김 교수 이거 해야 돼 말해야 돼. 뭐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해야지. 아니 그만두고 나올 거예요? 어디 자리가 나무 들어갑니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어떻게 냐? 입주민들 선배님 편으로 만들어주라 했어. 어떻게 냐? 알려라. 만약에 입주민 입장에서 그 전임 회장이 관리비를 갖고 지가 밥 먹고 다녀봐요. 입주민이 알면 가만히 있을까? 그러나 입주민한테 안 알렸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그랬더니 그럼 입주민한테 그 사실 알려라. 그래서 그 수장님이 다음 날부터 출퇴근길에 팻말 들고 서 있었던 거야. 여기다 그 비리사실 딱 넣고. 그래서 입주민이 그걸 알게 된 거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전임 회장이 난 그런 적 없다면서 막 형사고발하고 막 그런 거야. 명예훼손으로. 근데 회계장부가 그 회장님한테 가는 거야. 그래서 최종적으로 나중에는 그 입대희 전임 회장이 배임죄 싹 걸려버리고 그 후임 회장까지 다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소장님이 이겼지. 소장님이 이긴 거야. 입주민들이 힘이 돼준 거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은 입대희를 보고 관리하는 게 아니라 입주민을 보고 관리해야 돼요. 입주민이 여러분 편에 있으면 재수주 된다 안 된다. 되고 입대희 3분의 2가 찬성할 수밖에 없어. 왜냐면 자기들 뽑아준 사람이 입주민이니까. 응? 그래서 관리 잘하세요. 예? 제가 그랬죠. 우리 목표는 합격이 아니라 취업이다. 저를 만나고 목표를 합격의 목표도 만드는 겁니다. 그건 실례예요. 응? 합격을 목표로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이거 등록 규정 나중에 뵙고 여기서 하나만 더 볼게요. 자, 주택관리업자의 관리상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관리업자는 관리하는 공동주택에 배치된 주택관리승이 해임 그 밖의 사유로 결혼이 된 때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월 이내 새로운 주택관리승을 배치하랍니다. 재배치하란 거지? 또 앞에서 입주자 대표는 며칠이야? 30일을 줬잖아. 내 주택값은 15일 기한을 주잖아. 이건 이제는 전문인 비전문인? 전문인. 그러니까 맨날 여기서 시험을 할 때 30일로 바꿔서 이걸 X 끄집어내지. 그래서 소장 재선임 기간도 관리 방법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자치관리신 입주협회는 며칠에 설명하고 30일, 주택값자는 15일. 이런 게 비교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작년도 주관식 던지고 객관식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번까지는 그냥 잊어버려 상관없어요. 이건 기억하자는 거지. 입주자 대표 회의에서 관리기구를 구성해서 관리하는 형태를 뭐라 그러고 자치관리. 주택관리 측에 의뢰하여 관리 방식을 위탁관리하는 거고 공주법상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반드시 무슨 관리가 된다. 자치와 위탁관리된다. 그 정도만 기억하셔야 돼요. 나중에 다 뼈를 붙여가는 거니까. 자, 쉬었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에듀윌에선 이 모든 혜택의 유료 회원 수강료를 돌려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진짜 10만 원을 주더라고요. 한 달에 100만 원 버는 친구도 봤어요. 이게 진짜 대박이라니까요. 네, 친구 추천을 하시고 친구가 유료 회원가입을 하게 된다면 10만 원을 입금해드리고 있습니다. 친구만 추천해도 10만 원을 입금해주는 에듀윌 친구 추천 이벤트. 참으로 놀라운데요. 그리고 이 모든 혜택들을 많은 수강생들이 동행해 주길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